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정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재미있는 광고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부도 놀란 하객 패션, 매력 넘치는 신상, 환상적인 원피스 바로 이거야!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희 방송에도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경쟁사도 놀란 부동산 가이드, 매력 넘치는 새 매물 정보, 환상적인 상담 바로 이거야! 오늘 이런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전화 주실 상담 번호 저희가 공개해야겠죠. 인기 폭주입니다. 전화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 주실 번호는 02797-03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 문구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쿨하게 예쁜 품격의 원피스 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쿨하지만 또 예쁜 품격을 가진 상담 나눠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선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모두 부동산 시장에서 6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이 뭐 때문에 6월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또 6월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6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서 날 것이냐. 사실은 경기가 좋아진 가운데 정부의 발표에 의해 가지고 확 찬물을 끼얹으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가라앉았던 그런 상태인데 6월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6월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시장 흐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우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상가 시장이 산다?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사는 걸 보류한다. 그럴 바엔 상가를 사겠다. 그 3억이나 6억이나 7억이나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상가를 샀을 때나 주택을 샀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상가 시장으로 몰리는 게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신문에 지금 상가 시장이 뜬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사셨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과 그리고 상가를 샀을 때의 장단점을 봤을 때 6월 달에 됐을 때는 이게 그냥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이냐 아니면 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전부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안이 딱 발표가 되면 본인 세금 기준에 맞춰서 이걸 사는 방향으로 다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대 실어서 움직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 광고 문구를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은 진정한 광고는 정말 내실이 꽉 차 있는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도 그런 시간 하나하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네. 아니고 저희가 집이 마포에 네. 단독주택 2층인데요. 네네. 거기가 좀, 저희 조건은 좀 안 좋아요. 저희가 좀 막다른 골목이고 주차장이 없고. 네. 네,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데, 네. 좀 팔기에가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해야 될지 아니면. 마포의 단독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네네. 동인지 또 번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마포구 염리동 52의 9호예요. 52-9호요. 네네. 뭐 주차장 부재라던가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매도하실 때 전략이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통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포 염리동 단독주택 갖고 계신가 봐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52에
9호. 예, 예. 지금 지도를 한번 제가 찍어보고 있는데. 네, 거기는 그 전에 재건축에서도 뭐라고더라? 존치구역이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네네네. 네. 예, 그렇죠. 뭔가, 지금, 존치구역으로서의, 면은 해제되면서부터는 뭐,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는데,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이게 전철역 근처에 지금, 뭐, 대흥역, 서강대역, 공덕역,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신데,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고, 뭐 재개발 기대에 대한 것들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대지 평형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가지고 계신 단독주택이? 50평이에요. 50평. 네네네.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물건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요 물건이에요. 근데 요 물건의 지금 모양새를 보시면 들어가는 골목이 좀 짧죠? 제가 예, 좀 더 예. 크게 지금 표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앞땅을 같이 매입을 하셔야, 요렇게 여기 대를 같이 가셔야 이 땅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지금 상태로서는 값어치가 조금 죄송하지만 예, 예.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이 지역에 어떤 재축을 하기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평형으로 본인 땅만 따졌을 때 50평이면 좀 작아요, 이게. 최소한 6, 70평 돼야 되는데, 그 토지가 좀 이런 상태라, 앞에서 이제 그 땅이 판다 그런지 산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도하시는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네.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건축 지역이나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이 되겠는데, 이런 데 투자는 지분을 작은 걸 하시는 거예요. 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건 방송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길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물건은 조금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치는 뭐 사실은 실립주자들 입장에서는 거주로서는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답변은 주셨거든요. 예, 예. 네,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세요? 글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네. 혹여나 전화 끊으시고 생각이 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민이 많이 있으신 목소리십니다.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낮게 받진 않으니까, 받아가지고 본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는 게, 상반기 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반기 때 6월달 지금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결론 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액션을 다 취하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살 물건들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내가 좀 덜 받고 파시더라도 이거를 또 덜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다가 초이스할 수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좀 덜 받고라도 지금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내놓으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좀 안타까움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컴프라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실 거니까요. 꼭 상반기쯤에 움직여보자라는 저희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어요? 네, 성수동 일가 네. 656 장미빌라요. 네, 656의 장미빌라요. 네, 장미 아파트 옆에 있는 장미빌라요. 네네네. 네, 향후에 재건축 시에 네. 장미 아파트하고 같이 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네, 세주고 계신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성수동의 장미빌라 656번지라고 하셨습니다. 재건축이 있을 때 옆에 장미 아파트와 함께 이뤄질 것인지 그와 관련한 점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 이쪽에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장미빌라 쪽으로? 네, 요즘 방송에 보니까 그쪽이 괜찮다고 해서요. 지역이 성수동이 좋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혹시 매수는 얼마에 하셨죠?
4억 3천이요. 4억 4천. 가격은 뭐 지금 시세에 비해서 예전 시세에 비해서 비싸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5억 5천대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이상 더 갔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전세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한 1억 8천대? 요즘 시세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세 들어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 들어있어요. 그거보다 적게. 네. 그건 좀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옆에 지금 장미 아파트하고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가. 장미 빌라가.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아파트가 지금 155세대가 아파트로 자리 잡혀 있고 나머지 세대가 빌라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합치면 173세대인데 사실은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형성한 지는 한 10년 이상 됐는데 이번에 아마 추진위원장이 바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안에서 움직임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내용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지역이 또 중공업 지역이라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또 일반 지역으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용적률을 또 찾아먹는 것도 조금 이제 다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주거지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가 좋은 편이고 뭐 그냥 거주하시기 좋고 앞에 서울숲 있고 뭐 쾌적하고 살기 좋고 아파트만 들었으면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최고죠. 근데 그 주위에서 이제 지역에 가시면 한 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뭐 추진위가 만든 지 10년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바뀌면은 바로 추진을 해서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재건축 스타트가 이렇게 제대로 돼도 한 7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물건을 사셨으니까 뭐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훌륭한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갖고 계시면서 특별하게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전세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한 몇 년 동안은 잊어버리고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 효자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나이가 좀 우리 전화하신 고객분이 시청자분께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내가 이걸 기다리기 시간이 좀 그렇다 이럴 때는 자식분한테 이제 줄 생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물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유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답변을 네네. 주셨는데요. 뭐 짧게 봐도 5년, 7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럼 장미 아파트랑은 같이 개발될지는 지금은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같이 추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파트를 네. 같이 하겠다고 네. 하고 있고 동의서도 같이 받아놨어요. 같이 받고 있고 같이 구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언제 되느냐, 언제 완공된 물건을 볼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언제 돼야 되는지 알아야 물건의 가치를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비례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뿌리 추진 현장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뒤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 자체가. 네. 현장이 되게 훌륭한 곳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아파트 자체가 한 뭐 지분이 16평짜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4억 4천에 사셨으면은 뭐 금매가 한 4억 3천대 4천대니까 비싸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사시기는. 근데 이제 예전에 5억 5, 6천 이상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이제 단층 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가치가 얼마큼 나가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4억 몇천 대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쪽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추이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셨다가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 답변은 이해되셨죠? 네. 일단 궁금하셨던 전 부분은 확실하게 같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좀 마음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이제 희경동에 주공아파트 26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휘경동의 주공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혹시 단지는 몇 단지인가요? 2단지요. 2단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할지 매도할지 그 전략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혹시나 뭐 마음속에 매도나 보유 뭐 이렇게 좀 치우친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네. 그 신도시 이래 신도시랄지 하남 신도시 그런 데 음. 가서 좀 더 큰 평수로 아, 한번 해볼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새 투자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휘경동과 위례 신도시, 하남 신도시 각각 한번 어디가 나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하남은 또 어떻게 가시려고요? 어떻게 하남이요? 아셨어요? 네. 미사 예, 미사 미사 지구. 거기 뭐 지구가 있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거기 지금 물건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가격에 대해서? 네, 한 거기나 요즘 그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요. 분양하고 있죠. 예, 뭐 역세권 저삭도 쪽하고 안쪽에 있고, 푸르지오하고 해서. 푸르지오 있고, 예. 네네네. 1,300대 분양하고 있죠? 네네. 네네. 가격이 조금 좀 센 세죠, 편이에요. 거기가. 예. 네. 지금 딱 우선은 위례 신도시나 하남 신도시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건데 네.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건 청약 저축이 있으시면 무조건 제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 분양으로 1,700대, 1,600대 분양하는 것은 제 주관적이지만은 제 의견이에요. 다른 분도 네네.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가격대가 좀 세다. 전체 지역을 봤을 때 45,000세대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은 하남, 뭐 감북, 감일, 보금자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쪽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25평 이상으로 지금은 가셔야 되는데 청약 통장이 없으면 그거는 제가 좀 반대를 30평대 하고 넘은 싶고 거요. 30평대 넘으시게 되면 1,600, 1,700대 가니까 좀 비싼 편이에요. 지금은. 그 네네. 5년 정도 있다가 들어가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에서 만약에 굳이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하남을 간다 그러면 하남도 지금 가격대가 좀 센 편이다. 차라리 잠실에 네네. 네, 지금은 거기를 안 가고요. 예예. 지금 우리가 여기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애들 학교 때문에요. 그래서 네? 교육이 다 끝나면 강남에 살고 계시죠? 아 그래서 예예예. 이제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애들 학교도 이제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움직일까 하고요. 아 교육이 끝나면 5년 뒤쯤에 위례 신도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남은 5년 후에. 예, 5년 뒤에 하실 수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한번 한 4년, 5년 됐을 때 저희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식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우리 표시한 데가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고 주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그 배봉산도 있고 뭐 희경 고등학교, 중학교, 뭐 장학 배봉 초등학교 해가지고 뭐 어쨌든 중랑천 변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한 3억 정도고 전세가가 한 2억 초반이고 한 전세율이 네네. 70%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살기에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2018년도에 경전철이 또 뭐 이제 그 뭐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7호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그 경전철이 내 물건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7호선은 바로 강남이라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 나중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냥 살기는 좋다. 근데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특별하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호재거리가 별로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요거는 매도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하남 신도시보다는 위례 신도시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남으로 네네. 가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게 하남 신도시의 역세권에 있는 라울로 아파트와 그 이제 안쪽에 있는 푸르지오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네네. 방송상으로 좀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점이 있지만 네. 둘 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해드렸어요. 1,300대는 조금 센 편이라고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예. 근데 네. 다른 분의 의견도 좀 참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기왕에 이제 만약에 꼭 가시고 싶으면요. 청약 통장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없으면 삼순위로 나중에 하게 되면 삼순위로 하려고요. 아, 3순위로. 네.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봐서 뭐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주변에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은 마곡이나 위례 신도시는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마곡 지구 한참 들어갔냐고 질문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 뭐 네네. 7단지 뭐 이런 데는 피 벌써 8천, 9천 다 떴어요. 이제는 그 피를 다 주고 살 필요는 없겠죠. 이미 오른 만큼 올랐다. 1,700대 이상 가격이 가니까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 주공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강남에 사시다가 이주하실 때쯤 해가지고 5년 뒤에 5년 뒤쯤 해가지고 위례 신도시 공약 한번 해보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굉장히 네, 세세하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상담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5698님께서 오늘 접수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역개발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역개발제도는 무엇이고 이것이 통합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저도 지역개발제도 이거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하에 어떤 개발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이든 간에 모법을 따져야 돼요. 어머니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이 뭐 추진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시간도 너무 연장돼서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게 지역개발제도 통합제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5가지가 이제 있는데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특정지구, 그다음 광역개발권, 네. 그다음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법이 이제 중복되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합치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이런 것들의 단계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투자를 할 때 어떤 예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받았던 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했던 그런 그보다 지방자치단체랑 시도지사랑 같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개발구역에 대한 관심이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요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곳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 법안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시범지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범지구는 가장 개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발표에 대한 것들이 난 다음에 지역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투자로서 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 통과가 좀 남아 있는데 27일 날 이제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디테일한 건 저희가 이제 세미나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역개발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을 찾고 그 안에서 시범지구를 찾으면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하죠. 라고 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세미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대외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5월 3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이뤄지고요. 02797-0300번 예약 접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방송 후에도요, 전화 상담은 가능합니다. 02-2077-6330번으로 문자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이 시간엔 이 서울시장의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비교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릴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의 가장 큰 쟁점은 교통입니다. 하루 150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버스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철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남 후보는 광역버스 확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최소 10곳의 환승센터를 만들어 2분마다 한 대씩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편 김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과 급행 순환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외곽까지 전철망을 연장하고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 추진은 양측 모두 적극적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는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남 후보는 북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나 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양측 모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개발의 밑그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성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이 개발에 대한 청사진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마이너스 1.4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5대 광역시가 0.52%, 지방 중소도시가 0.11%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226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인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침체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이 한 달 전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지가가 전월 대비 0.18% 상승하며 2010년 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권이 각각 한 달 전보다 0.18%씩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 대비 0.23% 오른 가운데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24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0.2%는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억 2,744만 제곱미터로 전 국토 면적 10만 188제곱킬로미터의 0.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분기와 비교해 151만 제곱미터 늘어난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352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도 정말 핫한 정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받으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굉장히 유쾌한 분들이시죠.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하나하나의 키워드부터 들으면서 저희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부산요? 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요. 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부산 해운대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산에 있는 매물 준비했는데요.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또한 동백섬이 거실에서 보이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LCT 개발 호재가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그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형 고급 빌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으로 잠시 후에 가서 또 조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동재 소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갈까요? 예, 오늘은 이제 중구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대표적인 업무 상업 시설인데 중구 지역 안에서 그 주변에 이제 업무라든지 상업시설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높은 주거 지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입니다. 중구 장충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하면 또 냉채 족발 떠오르고요. 장충동도 족발이 유명한데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매물 정보 오늘 두 분이 가져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정보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중구 장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 도보에서 6분 거리인데요.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올해 여름으로 8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중 4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2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장충동으로 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른 일반적인 자치구와는 다르게 지금 업무 상업시설의 비율이 약 7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업무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 데 비해 가지고 주거시설의 비율이 약 30% 미만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주거지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또한 이제 인근 지역에 업무시설이 많다 보니까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중구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등 5개의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내에서도 교통의 가장 최요충지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래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대기업 등이 이 장충동 인근의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장충동 지역 인근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근 지역의 세운상가라든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이 구도심에 대한 이 재생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질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호선부터 6호선까지 5개의 노선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점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지 메리트, 상업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도 좀 짚어주세요. 예, 우선은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죠. 동대문 상권, 동대문 쇼핑 상권 자체를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동대문, 비단 동대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죠. 명동이라든지 남대문과 같은 대표 상권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또한 이제 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지역입니다. 을지로, 종로, 시청 등과의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에 근무하는 이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업 업무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율인 거죠? 네, 지금 상업 업무 시설을 합치면은 약 70% 이상 정도가 나오고요. 네. 주거 시설 같은 경우가 약 30% 미만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이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업 시설의 비율이 거의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시설이 한 70에서 80%, 상업 시설이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거에 비해서는 업무 시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럼 주거지가 확실히 희소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근 지역에 상업 업무 시설이 약 70% 이상이고 주거 지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좀 희소성의 가치를 좀 가지게 되는데요. 이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렇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좀 대표적인 현상 자체가 이 장충동이라든지 이 신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임대 이 시세가 네. 마치 이제 강남 한 3구 정도의 시세를 거의 따라갈 정도로 임대가가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비해 가지고 이 강남 3구의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이 매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매매가 대비 임대가의 비율이 거의 한 80, 90%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정도 임대가의 시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임대가가 더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높은 상업 업무 시설 비율 그리고 높은 임대가율 대비해서는 저렴한 매매가다라는 점 저희가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 지역에 대기업의 투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네. 한 2, 3년 사이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땅값이 핫하고 많이 오른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2, 3년 내에요. 예. 성수동? 성수동 지역 말고요. 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장충동인가요? 장충동에 아까 네. 잠깐 언급이 됐던 장충동 족발골목입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CJ, 한솔그룹, 신세계그룹과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 장충동 족발골목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예전 시세에 비해서는 한 2억, 2배에서 3배 정도의 시세를 더 줘야만이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매입이 된 장충동 족발골목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강남역 수준입니다. 네. 가격 자체가 강남역 수준에 육박하는 약 평당 1억 원 정도의 대기업에서 매입을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가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장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삼성그룹의 이제 본가가 있으면서 전통적인 좀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이제 대기업들이 부지를 매입한 부지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 행위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충동 지역 일대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바로 이 장충동 지역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지만 낙후된 도심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운상가 재정비라든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개관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 저밀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심권이 고밀 개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유입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임대차 시세가 오르게 된다면은 매매 시세도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1억 원. 와,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충동 족발골목으로 대기업들의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나 임대가 상승이 지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건물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8월 준공되는 건물입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풀옵션 원룸 네. 건물로 지어져 건물이고요. 특히나 여기 임대 수요층 자체가 동대문 동대문 지역에 근무하시는 젊은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고 모던스러운 내외부로 마감을 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인근 지역에 지금 원룸 형태의 건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어졌을 때는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을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인 풀옵션 매물 정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가격이 남아있어요. 예.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지금 한 3천에 45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 은행 융자 약 7,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인 2,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 뭐 나머지 이제 은행 융자를 다 제외하시고 그 연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약 9%대의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시면서 나중에 이 인근 지역 서울의 중심 지역의 개발 여지에 따른 충분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그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 1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이고요. 연간 임대 수익은 9%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구 장충동 매물 정보였네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부산 매물 정보 가져오셨죠.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올게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부산 2호선 중동역에서 차량으로 8분 거리인데요. 준공연도 1991년 1월이었습니다. 지층은 지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중에 2층에 자리한 매물 정보고요.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부산으로 왔습니다. 왠지 이 시기에 부산 이름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특히나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나요? 포인트 하시면 뭐 족발밖에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는 지금 족발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 네. 노래만 하더라도 부산 갈매기가 있겠고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있고요. 자갈치 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갈치 네. 시장에서 회를 또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매물 자체에 이제 좋은 점을 제가 하나씩 포인트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입니다. 역시 가격이죠. 가격이 한 시세 대비 2억 원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지금 실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저렴하게 해서 리모델링비를 빼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로 놨을 때는 외국인에게 렌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고급 빌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의 큰 장점입니다. 뛰어난 전망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거실 자체에서 동백섬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멀리 그 부산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고요. 조선 비치 호텔도 뒷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한팔경 중에 하나죠. 해운대에서 달맞이 언덕 중턱에서 달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팔경 중에 하나를 그냥 거실에서 매일 관광지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매물 같은 경우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 시세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글쎄요, 부산은 감이 안 오네요. 부산이요, 지금 입이 쩍 벌어집니다. 웬만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중형 아파트,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13억 원을 훌쩍 넘어서 20억 원까지 가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50억까지 바라보는 매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죠. 네. 자, 이만큼은 해운대구 자체가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부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도보 5분 거리에 해운대 관광 리조트, 그러니까 해운대 관광 리조트격인 LCT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산 해운대 백사장과 연결되는 그 건물인데요. 뭐 이 건물에는 101층 구조의 한 동 같은 경우는 101층 높이의 뭐 6성급 호텔과 레지던스 호텔, 그다음에 스파, 오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한 두 동 같은 경우에는 85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개발 호재와 굉장히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게 해운대일 텐데요.
있는데요. 이 매물 정보가 위치한 곳이 바로 해운대구입니다. 지역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산하면 공부 조금만 합시다. 네,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모두 15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과 비교하자면 서울은 모두 25개의 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부산도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두들 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항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보시면은요, 중국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중국과 2-3시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주요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도 있고요. 또한 일본과도 가깝고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관광객 반, 부산 시민 반 이렇게 이루어질 정도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 국제영화제와 세계 불꽃축제가 바로 이 해운대에서 열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가격, 경상도 지역의 가격을 주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 서비스 산업이 거의 70%가 부산의 그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산의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뭐 관광이라든지 영상,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등이 바로 이 해운대구에 거의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제를 주도하는 서비스 중심 산업이 대부분 이 해운대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그 재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욱더 몰려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35만 평 부지의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네. 이 센텀시티에는요, 기존의 뭐 정보통신이나 영상, 오락, 국제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시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09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 있고요. 또한 공원시설과 나머지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전시장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부산의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LC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나눠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부산항대교인가요? 그와 관련한 호재도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깝게도요. 네. 5월 21일 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월 22일 날 부산항이 개통을 했는데 저는 5월 21일에 놓치셨네요. 네, 많이 네. 놓쳤죠. 안타까웠는데요. 5월 22일에 부산항이 개통을 했습니다. 부산하면은 광안대교가 제일 먼저 관광 명소로서 떠오르는데요. 이제는 부산항대교가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광안대교와 맞붙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광안대교와 함께 부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의 바다와 그러니까 섬과 연결하는 다리가 모두 7개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해안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52km의 해안도로를 완성하는 모두 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섬과 내륙을 잇는 중요 다리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 부산항 대교에 의해서 모든 섬이 연결된다, 완성된다. 그래서 교통이 원활해지고요. 특히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요, 영도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20분 이상 단축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여기에 또 부산항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물류 수송비도 아껴지고요. 물류 절감비까지 아껴지기 때문에 뭐 부산 전체의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LCT가 있겠는데요. 자, LCT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개발을 하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안인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이 본의 LCT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접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사장이 36m였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몇십억 들여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해서 지금 72m의 백사장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백사장과 바로 연결되는 LCT 101층 오락시설도 들어서고요. 또한 6성급 호텔과 뭐 레지던스 호텔, 그다음에 스파같이 자 이런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두 동 같은 경우는 주상 복합 아파트로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그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주도하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 포인트로 조망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에서 바다도 보이고 동백섬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화면상으로서는 저희가 발코니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가봤는데요. 한남동의 그 고급 빌라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동도 그렇고 어느 지역 그 설해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급 빌라로 지어지면은요. 웬만한 아파트보다 잘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부터 아파트보다 더욱 잘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되는 그 고급 빌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991년 1월에 지어졌는데요. 결로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는데도요. 벽지에 얼룩진 부분이 약간 그거는 조금 뭐랄까요.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소금기가 들어와서 약간 얼룩진 부분이 있지 결로 현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집안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입니다. 욕실이 운동장일 정도, 월풀 욕실이 있을 정도고요. 또한 네.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특히 방이 4개고요. 거실 서재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리모델링만 한다면 이거 매물 같은 경우는 6억대는 훨씬 호가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크게 벌려놓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전망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거실이 크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양옆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거실들 어느 지역에서나 그 동백섬도 바라보이고요. 대한팔경 중 하나인 달맞이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바로 집 앞입니다.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데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잔디가 쫙 깔려진 곳에서 바로 앞집이 우리나라 한류스타 유명한 배우의 본가라고 듣고 왔습니다. 제 귀가 다 솔깃하네요. 방송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다 한다면은요, 뭐 6억 원 이상, 그러니까 6억 8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요. 본 매물은 리모델링 가격비를 뺀 매매 가격 4억 8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은 대지 지분만 45평이고요. 네. 전용만 62평. 분양이 되었을 당시 80평형 고급 빌라였거든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 가능액은 전세 3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역세권 아니고 고급 빌라촌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고요. 네. 대신 외국인에게 렌트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출 가능액은 3억 원, 전세와 대출 뭐 양쪽을 다 이용하셨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부산 지역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부산 지역 분들도 투자하시는데 관심 두는 것도 좋겠지만 서울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해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팁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에 이미 가격이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가격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거의 뭐 갤러리아 풀의 그냥 평균 그런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묻어두시고, 뭐 매일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관광 차원에서 묻어두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개발 호재나 그런 거에 따른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 전화가 많이 오세요. 네. 서울까지 멀어서 언제 가냐 그러는데 그분들 한번 여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형 빌라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 두 곳의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 보시다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02-2077-6392번으로 저희 하단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두 분은요. ANC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그리고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